테슬라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3만 달러 미만의 모델 Q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도시, 아마도 미국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2025년은 기대해볼 만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구원의 은총은 에너지 제품 부문의 지독한 속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마도 수익에 100억 달러를 더할 것입니다. BYD를 제외한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도 비밀 무기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로보택시에 관한 것이 맞죠? 그래서 테슬라 대 우버, 로보택시 대 승차공유가 2025년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전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 테슬라와 우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 계획에 대한 흥분으로 급등하는 동안 우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혁신이 우버의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따라 역관계를 반영합니다. 이제 우버는 대체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된 것이며 굳건한 네트워크 덕분에 로보택시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어 차량 관리나 신뢰성을 높일 인간과 로봇 운전자의 조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최근 몇 달 동안 알파벳 자회사인 웨이모에 의해 실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로보택시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처음에는 웨이모가 애틀랜타와 오스틴에서 무인 차량을 위해 우버와 협력하면서 약간의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모가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우버를 뒤로하고 마이애미의 차량 관리 스타트업과 도쿄의 로컬 택시 회사와 협력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전은 어떤 파트너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퀴 달린 에어비앤비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전이 어떤 파트너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바퀴 달린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로보택시를 뒷받침할 FSD 기술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티머터 캐퍼텔의 차트에 따르면 작년에 FSD의 이탈률이 버전 12.1에서 현재 버전 13으로 1000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우리가 잘 몰랐던 우버의 전 CEO이자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는 몇 주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버의 CEO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내내 할 수 있겠네요. 짧게 할게요. 물론 자율성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건 제쳐두죠. 이제는 일론이 알아서 처리할 것 같네요. 제가 지금이 2014년 애플의 순간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향후 10년간 테슬라의 수익률이 지난 10년간의 수익률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이 디지털화할수록 PE 비율은 높아집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 대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가하는 모든 고객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진은 엄청납니다. PE 비율, 매출 대비 가격, 장부가치 대비 가격, 블라블라 오늘날에는 교리처럼 가르쳐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총격전에 칼을 들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투자 대중 대부분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옳게 이해한 유일한 것은 그가 예상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라면, 진지한 투자자라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 주식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이해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제가 제안하는 더 현명한 움직임은 지금 탑승하는 것입니다. 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탑승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자를 손에 들고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게 뭐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분석가들이 와서 테슬라 700달러에 사는 것은 훌륭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딜리버리 미스가 나왔다가 바로 8%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조금 더 월가 기관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 같으면 테슬라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관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재부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무조건 전기차만 봤죠. 하지만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전기차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역대 처음이죠. 그런데 월가에서는 신차 출시에다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 여기에 베팅을 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2025년은 테슬라의 성장 기회가 폭발적인 해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3Y 대량 성공보다 이번 2025년은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걸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면 일단 4만 달러 미만의 모델 Q가 나와야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승인이 나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테슬라가 해낼 수가 있다라면 2025년은 테슬라의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델 Q 출시하고 생산으로 들어가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주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딱 한 도시에서만이라도 승인을 받는다라면 테슬라 자율주행의 밸류에이션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테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CNBC가 되었던 BBC, 팍스 뉴스, 많은 이제 언론 매체에 나오는 키스라는 분이 있는데 꽤나 요새 잘 맞춥니다. 잘 나가는 분이시고요. 이분께서 팔란티어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맞추고 테슬라도 크게 올라갈 거라는 것을 예측한 분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결국 20조 달러의 가치를 갈 거라고 합니다. 20조 달러 시가총액이면 지금 시총에서 17배, 18배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캐시우드 정도가 엄청나게도 몇십 배 올라간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캐시우드 외에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몇십 배가 뛴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2025년이 테슬라의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투자하면 PE부터 매출 대비 가격, 장부 가치 대비 가격, 뭐 여러 가지 교과서처럼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동안 자동차 기업들끼리의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칼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허가가 받는다라면 칼싸움하는 자동차 전쟁에서 테슬라는 총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승인을 받는다라면 그때 타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탑승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만 뜬다라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700달러에 사는 것은 굉장히 싸게 잘 사는 것이다. 곧 이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400달러대의 테슬라 비싸다라고 보시나요? 700달러의 테슬라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여기서 10배거 이상을 보기 때문인데요.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신다면 테슬라가 61만 8천 대, GM이 11만 4천 대, 포드가 9만 8천 대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대로 계산을 한다면 GM, 포드 대비 테슬라가 전기차를 6배가량 더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받는 밸류에이션은 6배 이상이죠. 많은 투자 분석가들이 2025년이 테슬라 주가가 달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700달러를 넘어서 900달러. 과연 이번 연도 몇 달러까지 가게 될까요? 몇 월 달에 우리가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에 머스크가 해낼 거라는 점이겠죠. 지금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로봇 택시를 탄 옵티머스가 커피를 만드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 FSD 발전 속도를 본다라면 결국 테슬라가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알티미터 캐피탈 차트에 따르면 작년 FSD의 이탈률이 이제 버전 12.1에서 현재 13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1000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FSD의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월가 기관들을 비롯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로봇택시 발표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하향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혁신이 점점 커질수록 우버의 사업 모델은 오히려 역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성공시키면 성공시킬수록 FSD가 버전이 업데이트 될수록 자율주행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동차 기업들 역시나 하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많은 기관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 주니퍼가 곧 있으면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들을 본다라면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록3가 출시가 된다. 그록2보다 10배 더 많은 연상 능력을 갖춘 사전 훈련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마소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올해 8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죠. 현재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XAI 테슬라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코드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4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에게는 성장 기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없애면서 전기차 시장 독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허가를 받으면서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기업들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XAI를 통해서 마소와 오픈 AI 조합 역시도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25년에 테슬라가 바라보는 야심 같은 경우에는 첫째, 모델 Q를 통해서 전기차 물량을 늘려나간다. 둘째,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으면서 로봇택시를 출시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테슬라로 태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많은 분들이 테슬라 700달러, 800달러에 사도 되냐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29일에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어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델 Q에 대해서 기관들이 반응을 할 것이고, 로봇택시 출시, 자율주행 허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올해 최고의 주인공은 테슬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연말이라고 좀 쉬기도 하고 감기도 걸려가지고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2025년 올해도 이제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